내비게이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개가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내비게이션이 왜 임플란트 앞에 붙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전화 오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나요?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기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뭔지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가 목적지를 딱 찍죠. 그걸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임플란트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 장치로 수술하는 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뭔가 끼워요, 입안에. 구멍을 따라서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드릴을 하면 정확한 자리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좋아야지 모양도 좋고 힘도 잘 받고 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침입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용어는 조금 혼잡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스텐트, 가이드 이런 용어들이 다 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할 때 막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임플란트 딱 넣는 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입안에 끼우고 정확한 임플란트 위치로 수술하는 형태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표권 출원을 했어요. 2007년도에. 1998년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했고, 옛날에도 수술 스텐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치과의 모든 기술들이 디지털화 되기 전에, 그때는 다 아날로그로, 엑스레이도 이렇게 필름지 알아요? 네. 그거 뭐 물에 담궈가지고 사진 현상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때부터 제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아날로그 때도 모형을 떠가지고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수술하기 위한 스텐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스텐트를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때 2007년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상표권을 출원을 해놨어요. 상표권과 치료법을 만든 사람, 이건 다른 거예요. 이런 시술에 대해서 환자랑 우리랑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 뿐이지, 제가 수술 스텐트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심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거는 제가 고안한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식을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상표를 만들었다,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 요거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TV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병원에 대한 홍보 같은 게 많잖아요. 그거를 많이 보시는 조금 어르신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르신들이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비게이션 되냐고 전화가 와요. 근데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으로 하면은 잇몸을 안 째고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TV에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살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무절개는 니콜이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각인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이콜 살 안 째, 피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CT를 찍으면 3차원으로 다 나오잖아요, 뼈가. 입안도 촬영 장비를 찍으면 3차원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합체가 돼요. 프로그램 들어가면 촥 붙어서 임플란트를 여기 심겠다 저기 심겠다 또 3차원으로 다 이렇게, 그 스텐트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형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었다면 요즘은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다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으로 정확하게 뼈 속의 위치를 잡기 때문에 뼈가 건강하고 좋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만약에 CT상은 뼈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속에 뼈가 염증이 있거나 아니 뼈가 너무 얇아, 그런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하더라도 절개를 하고 해야 정확하다 이거죠. 내비게이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개가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들어갔는데 속에 염증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내비게이션 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잘 적용하면 수술이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치유도 더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결국은 장치를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치가 흔들리거나 장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장치는 보조적인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다 해서 초보자 선생님이 치료를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숙련된 선생님이 해야 더 잘하는 거고, 무절개랑 내비게이션이랑 다르다는 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먼저 드릴링을 해보고 그 속에 있는 뼈가 건강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러면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CT상에서 염증이 많거나 또는 뼈가 너무 얇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쓰더라도 실제 그 뼈의 모양을 봐가면서 또는 뼈의 염증들을 제거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시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봐요. 인간 내비게이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술을 엄청 칼같이 잘해. 그런 선생님은 내비게이션 수술 스텐트가 없어도 정확한 자리에 임플란트 잘 심으시는 분들은 사실 스텐트 없어도 잘 하셔요. 임플란트가 최적의 위치가 있는데 최적의 위치가 아닌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고, 그냥 보철 디자인이 엄청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임플란트 위치가 좋지 않을 때 의사가 의도하지 않게 난 이렇게 심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심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스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면 의사나 환자나 다 디지털로 합체되는 그걸 연상하지만 아주 옛날부터 수술 스텐트는 있었다. 그리고 수술 스텐트가 지금은 훨씬 더 정밀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절개를 하지 않는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이퀄 무절개는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하면 무절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네.